안녕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실 한국에 온 지는 좀 되긴 했어요. 제가 입국이 7월 말 정도였거든요. 7월 말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서울이랑 인천, 이렇게 용인, 에버랜드 이쪽을 한 2주 동안 여행을 더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뭐 한국도 여행하러 오냐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집에 온 지가 이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말라가에 대한 정보를 더 까먹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말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앞으로 업로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이제 제 일상이나 뭐 그런 제작한 영상들을 올리는 걸 중간중간에 넣되 계속 이때까지 유럽에서 찍었던 브이로그가 지금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올린 게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랑 똑같이 수요일 오전에 한 편씩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다시 학업과 이제 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상 편집에만 이렇게 막 몰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영상은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보면 스페인 말라가 일상이 되게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제가 유럽을 여행 다녔던 그 여행하면서 찍은 브이로그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비율은 글쎄요, 뭐 한 유럽 영상 3이면 서울, 한국에서 있었던 1 정도? 3대 1 정도 비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제 말라가 생활을 말씀드리면, 말라가에 대한 첫인상은 되게 작고 뭔가 오래된 도시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말라가가 스페인에서 5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인구 숫자나 이런 것만 보면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좀 옛날 유럽 건물, 작은 건물이고 고층 건물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도시 러버라서 약간 고층 빌딩 보면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라가가 생각보다 작고, 그냥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다 걸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러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막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실망을 할 수 있긴 있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스페인 전체 문화를 보시면 시에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였나? 이렇게 딱 그 시간 동안 가게들이 거진 영업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전 이것도 좀 적응이 힘들었던 게, 저는 밥을 한 저녁 6시쯤 먹는단 말이에요. 7시, 6시.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문을 안 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다 이러면 제일 빨라도 8시에 먹을 수 있어서 대체로 뒤로 갈수록 집에서 많이 해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스페인 다 좋은데 시에스타 때문에 만약에 평생 살라고 하면 저는 좀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이렇게 유럽고 이런 그들의 문화니까 아주 존중하고 그런 건 맞지만, 저랑은 그렇게 막 맞는 문화는 아니었다. 저는 대한민국에 빨리빨리가 좀 더 적응된 사람인 것 같아요. 물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마트에서 장 보는 건 진짜 압도적으로 싸요, 한국보다. 그거는 뭐 솔직히 다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유럽이 물가가 되게 싸다. 그 식재료 같은 게 확실히 싸요. 특히 과일을 그렇게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 컵 과일식으로도 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다른 야채나 뭐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가격이고, 한식도 이제 한식 마트에서 사면 물론 한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비싸지만 외식가보다는 저렴하게 당연히 컵라면이나 그런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 특히 전 여름에 간장국수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간장국수 만들기도 너무 쉽고 유튜브에 레시피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정말 요리를 못하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은 간장국수 자주 먹었고, 양배추전 뭐 이런 거 아는 룸메 언니들한테 들은 그런 간단한 요리들을 주로 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살이 빠졌다네요. 그래서 한국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기분 좀. 식당 물가를 보자면, 식당 물가는 한국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서울 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고, 뭐 물론 싼 데는 싸지만 이제 좀 맛있는 식당 기준으로. 그래서 뭔가 우리 오늘 좀 맛있는 거 플렉스 하자, 비싼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한 사람당 한 20에서 25유로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먹으면 뭐 한 10유로 정도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은 15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유럽 국가 여러 가지 가보니까 확실히 이제 북유럽이나 영국 이쪽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진짜 와, 외식을 한번 하면 제일 싸게 먹는 게 한 20유로부터 한 사람당 시작을 하는 느낌인데, 스페인에서는 좀 우리 플렉스 하자 이렇게 갔을 때 20유로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유럽 국가 중에서도 외식 물가가 그나마 싼 편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전반적으로 물가는 스페인 말라가가 되게 저렴해서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여러모로 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본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댓글 이런 걸로 직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가기 전에 집 구하는 게 정말 아주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출발 전부터 막 이데알리스타 깔아보고 뭐 이상한 거 다 깔아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친구들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운이 좀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집 하나 보고 그냥 오케이 거기 계약할게요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해서 그 나중에 나올 때까지 보증금 문제나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전부 다 잘 나온 케이스인데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뭐 문제가 있다던가 플랫메이트가 문제가 있다던가 집에 무슨 하자가 있다던가 되게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이사를 중간에 하는 케이스도 그렇게 심심찮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뭔가 이건 살짝 운빨이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았던 플랫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시내에서 걸어서 20분이고 잠브라노 걸어서 10분 정도? 그래서 위치가 일단 진짜 좋았어요. 근처에 마트도 많고 잠브라노에 있으니까 역도 있고 지하철도 바로 살 수 있고 버스도 많고 시내도 걸어갈 수 있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그렇게 시내 근교에 깔끔한 집인 거에 비해서 괜찮은 편.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랑 전기세 불 포함 이거 두 개 불 포함해서 유로 단위가 기억이 안 나. 5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방에 베란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럭키인 거죠. 일단 집주인이 뭐보다 영어가 됐어요. 집주인이 영어가 돼서 소통이 편했고 2주에 한 번씩 공용공간 청소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메이트들끼리 뭐 청소 때문에 번갈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저는 저희 플랫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리모델링도 아마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리모델링은 아니라 했는데 주방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시설이 안 좋았어서 그런 걸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라가 가면 다시 가보고 싶네요. 어떻게 변했을지. 끝까지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너무 잘 지내서 전 좋은 플랫을 구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후엘린이라는 지역이에요. 후엘린이 약간 그 말라가 바다를 보시면 그 땅 있는 데 쪽 바다 멀리 있고 그리고 약간 시내 쪽에 말라게타 했고 말라게타에서 좀 더 가시면 후엘린 해변이시거든요. 근데 그 후엘린 해변이 잠브라노 뒤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 구역이 약간 스페인에 진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 제 버디 같은 경우도 스페인 북쪽에 살아서 말라가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하니까 후엘린 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후엘린 쪽이 뭔가 제 버디 집을 가보니까 월세가 뭐 한 200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랬는데 시설 진짜 완전 다 신축이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진짜 집 잘 구했다 이런 경험도 있었고 제 아는 언니는 방 자체 뭐 시설이 막 신식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깨끗한데 대신 방이 되게 넓었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도 한 월세가 한 200유로 정도? 되게 엄청 싸게 잘 구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라가에 진짜 오래 상주하면서 말라가에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교환학생 가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닐 거고 월세를 좀 줄이면서 괜찮은 컨디션을 찾는다. 그럼 저는 후엘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엘린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시내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걸어가기 힘들어서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클럽 가거나 밤에 술 늦게 마시면 귀가가 조금 힘들다는 거. 그건데 저도 처음에는 교환학생 와서 뭐 엄청 많이 놀 줄 알았거든요. 와서 계속 막 술 마시고 맨날 파티해야지 이랬는데 살아보면 또 맨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가끔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집을 굳이 시내 쪽으로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한국인은 시내 쪽이 잡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이제 입소문 난 게 있으니까. 근데 또 정작 다른 외국인 친구들 보면 진짜 후엘린이나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는 친구도 많고 굳이 저는 시내 쪽에서만 찾아야 될까?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엘린이 아니면 그냥 잠브라노 근처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장 보고 그냥 일상생활하기. 시내는 오히려 너무 시끄럽고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월세도 비싸고 그만큼 방 컨디션은 떨어지고 이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갔다 오니까 이제 갑자기 그 내가 맨날 장 보던 거리 내 집 앞 그 열쇠를 들고 다니던 그 감성 그리고 제 룸메들 이런 사람들도 그립고 갑자기 기분 이상하다. 어쨌든 네, 돌아온 지 한 달? 한국 온 지 한 달 조금 덜 됐는데 벌써 이렇게 그리운 걸 보니까 진짜 제가 6개월 거기 살긴 살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가가 내가 지루했지만 그래도 갔는데 후회가 없다라고 했던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MSE랑 같이 사하라를 여행 갔던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가본 거. 제가 솔직히 동양인 여자로서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는다는 건 아무래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 그 말라가 지역에 이제 여행사인 MSE랑 다 같이 가니까 안전도 보장되고 가격도 괜찮고 뭐 엄청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언제 사하라 사막에 가보겠어요.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준 사하라 여행, 그것 때문에 제가 말라가 간 걸 후회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 사하라 사막 영상도 물론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올릴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말라가가 스페인 완전 남부니까 그 배 타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말라가에 가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 교환학생 하시는 분들도 말라가 오시면 어떻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사하라 사막 가는 거 한번 진짜 추천드려요. MSE라는 여행사 한번 알아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 생활에 대한 말라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짐을 싸실 때, 제 짐 싸는 영상도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짐을 싸실 때 제발 계절별 옷을 여러 가지로 많이 챙기세요. 저는 말라가가 덥다는 얘기만 들어서 한국 기준 1학기, 유럽 기준 2학기일 때 갔었거든요. 한국이랑 유럽이랑 하기가 반대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갔었는데 저는 당연히 여름옷만 진짜 이만큼 챙겨가고 겨울옷 이만큼 챙겨왔어요. 근데 진짜 겨울옷을 이만큼 필요했었고 여름옷이 이만큼 필요했어요. 가서 솔직히 사는 옷도 너무 많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생각보다 옷을 여름 것만 가져가시면 초반에 너무 추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반대로 한국 기준 2학기에 가신 분들도 만약에 여름옷 이만큼 겨울옷 이만큼 챙겨가시면 여름이 너무 기니까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학기 2학기 언제 가든 각각의 계절별로 옷은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 다 가서 사도 되고, 솔직히 거기 스페인 자라나 이런 데 정말 싸잖아요. 한국 자라보다 훨씬 싸고 예쁘고 그런 유럽 뭔가 좀 핫한 옷들도 많고 사실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뭐 딱히 쇼핑에 관심 없다 이러면 옷을 계절별로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제가 말라가 대학교에서 관광학과를 나왔거든요. 제 한국에서의 본 전공 경영학과인데 여기서 하기 싫어서 뭔가 좀 시험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관광학과를 갔는데, 일단 스페인에서 좀 신기했던 건 제도가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한국은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는 절대평가라서 일단 출석 점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출석이 있다는 데는 뭐 한 1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전부 다 출석이 없는 수업이라서 진짜 웃긴 게 시험 때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많았고, 일단 만약에 그 출석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수업을 매일매일 출석을 한다고 해서 F를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솔직히 출석만 잘해도 F까지는 안 받잖아요. 뭐 더 좀 안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근데 여기는 출석만 한다고 F인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주어지는 시험이나 과제 같은 걸 다 해나가서 최저 점수를 맞춰야만 F가 아니라 이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소문을 들었던 데가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가 F를 받기가 그렇게 쉽대요. 패스 받기가 꽤나 어려운 학과로 유명한 게 경제학과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로 가신 분들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완전 놀려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절대평가 막 이러니까 가서 그래도 시험 전이나 과제 같은 건 무조건 다 하고 시험 전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들었는데 2가지가 거진 영어 문법에 관한 관광 수업 하나, 그리고 어디였지? 학과 이름 기억 안 나. 어쨌든 다른 학과의 문법 수업 같은 거 이렇게 2개랑 말라가 지역의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거든요. 법 수업도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제 관광학과에 깔린 수업 중에 영어가 없어서, 선택권이 없어서 들었던 그런 겁니다. 법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비추. 그게 인스트루멘탈 데 데레초? Instruction of Law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이 정말 어려워요. 사실 법학이라는 게 한국말로 들어도 어려운 거고, 심지어 한국법이나 뭐 제너럴한 법도 아니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법을 좀 더 포커스해서, 그 중에서도 관광에 조금 더 포커스한 법을 영어로 배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수업이. 근데 출석이라도 열심히 하자 싶어서 교수님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시험 자체도 솔직히 개념을 적는 거야. PPT 외우면 되니까 괜찮은데 약간 어떤 케이스 사례 같은 거를 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뭐 이 법을 적용해봐라.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연습해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자체가 제가 그냥 기본 영어 회화 정도는 괜찮은 편인데 법을 영어로 들으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물론 제가 패스를 하긴 했지만 되게 간당간당한 패스였기도 하고 정말 저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국인 자체가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 다 약간 되게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친구들 그런 느낌 애들이 많았어요. 스페인 애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이 마리아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수업 이름이 뭐였죠? 여기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볼게요. 근데 그 수업이 진짜 교수님도 괜찮고 뭐 물론 스페인어를 중간중간 많이 섞으셔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다 영어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교수님 자체가 뭔가 소통이 되는 분이시고 대화가 되고 되게 우리 학생들 말을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려고 하는 편이라서 좋았고 중간중간에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되게 어렵지 않고 진짜 관광에 관한 부분을 가볍게 영어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수업 자체가 네 아주 좋았어요. 정말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게? 잉글리시 투리즈모? 이거였나? 뭐 자막을 보시고 그거를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학과에 있던 그 잉글리시 인스트루멘탈인데 이 수업은 외국 교환학생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스트루멘탈 1, 2, 3, 4까지 있어서 다들 시간표에 맞게 짜는 편인데 저는 인스트루멘탈 2를 들었고 대체로 전부 다 문법이나 약간 어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 수업에서 교수님을 너무 잘 만나서 교수님이 저도 기억해 주시고 되게 인상 깊은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체가 혼자 듣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게 팀플이 있어서 약간 친구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왜냐면 스페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이미 같은 학년을 올라왔으니까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들으면 약간 머쓱할 것 같다 싶었고 실제로 저도 초반에 그랬는데 어떤 스페인 친구가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고 되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서 그 친구랑 친구가 돼서 그 친구 덕분에 그 그룹에 같이 끼어서 조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별 과제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제 아는 언니는 혼자서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팀플인데 나 팀을 못 짰다. 혼자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혼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듣고 그냥 자체가 영어 문법이니까 영어 공부하러 온다 싶은 느낌으로 가볍게 듣기 괜찮은 수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을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확인하실 때 패스 기준이 뭐냐라고 하시면 전체 점수를 봤을 때 5점 이상이면 패스, 4.9 밑으로는 전부 다 이제 페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수 4.9다 그럼 F시고요. 5점이다 이러면 패스인 거예요. 그 기점이 딱 이렇게 나뉘는 거고 딱 확인을 할 때 그 성적표 부분에 초록색으로 떠 있으면 패스인 거고 빨간색으로 뭔가 적혀 있으면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어느 정도 열심히 수업 참석하고 열심히 들으면 웬만하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느낌? 저는 관광학과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것 같고 제가 만약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이 말라가를 갔으면 좀 아찔했을 것 같네요. 특히 경제를 스페니쉬 섞인 잉글리시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공 변경 부분 제가 처음에 경영학과로 넣었었거든요. 여기 넣을 때도 그래서 경영학과로 말라가 대학교에서 다닐 뻔했는데 애초에 그 말라가 입국하기도 스페인 입국하기도 직전에 그거 확인 전공 어플리케이션 폼 뜨잖아요. 거기 경영학과인 거 보자마자 바로 문의드려가지고 전공을 한 번 바꿨어요.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마 아닌 것 같고 초반에 얘기하면 한 번은 전공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한국에 있는 본 학교에 의도 선생님한테 담당 이메일을 드려서 그 선생님이 말라가 대학교에 지금 김그린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전공을 여기에서 이걸로 변경하고 싶대 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말라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또 좋은 게 말라가 대학교가 메일에 대한 회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었고 되게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아는 걸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따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당연히 댓글이나 메일이나 뭐든 주셔도 괜찮고요. 다음에는 혹시 이렇게 제가 또 썰을 풀 일이 생긴다면 뭔가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유럽 여행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국가 어떤 일이 있었던 국가 뭐 이런 여행 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일단은 그러면 이까지. 안녕 여러분. 저는 한국을 즐기고 있을게요. 안녕. 아 여러분, 보너스. 스페인을 살면서 알면 좋은 단어 문장들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생존 스페인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들입니다. 일단 식당 가서 음식들이 대부분 짜거든요. 그 짠 음식을 조금만 덜 짜게 해주세요. 꼰뽀꼬쌀이라고 하신대요. 꼰뽀꼬쌀 포르파보르. 포르파보르가 please라는 뜻이거든요. 좀 더 맵게 해주세요는 마스 피칸테 하시면 됩니다. 마스가 더, 피칸테가 맵다라는 뜻이라서 마스 피칸테 포르파보르 하면은 좀 더 맵게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이거 얼마예요? ¿Cuánto cuesta? ¿Cuánto cuesta? 라고 하고, 계산할 때 혹시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Podemos pagar con tarjeta? 라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서 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스페인어 못하는데 스페인어 잘하는 것 같아. ¿Podemos pagar con tarjeta? 만약에 카드로 따로 결제해주세요. 해도 될까요? ¿Podemos pagar con tarjeta y separada? 어랑 비슷하죠? separate 영어랑 비슷한 거거든요. Podemos pagar con tarjeta y separad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뭐 있을까? 식당 들어갈 때 몇 명이요? 이러면 그냥 dos personas, 2명이요. dos personas, tres personas, 3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para dos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았어요. for two라고 들었는데 그냥 들어갈 때 para dos 이러면 2명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페인어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생존 스페인어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아주 살짝 알아듣고 제가 하고 싶은 기본 회화 정도만 기본 회화도 못합니다. 그냥 방금 말한 몇 가지만 할 줄 아는데 그저 생각하니까 까먹은 것 같네요. 스페인 다시 가면 떠오르겠죠? 일단 제가 지금 한국에서 좀 더 적응을 하고 할 일을 찾은 후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정말 스페인어 공부할 겁니다. 가기 전부터 얘기했지만 진짜일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가세요. 저 진짜 가요. 안녕!